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죠. Q는 1.4 미터 3승 per 세컨드에 대한 수심이 얼마냐. 아까 설경 수량은 6.4 미터 3승 per 세컨드, 이보다 훨씬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류 수심을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수 표면을 갖는 개수로 흐릅니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유량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1.4는 n분의 1, 0.012분의 1, AR의 3분의 2, S0, 2분의 1인데 S0가 지금 0.01이죠. 0.01. 자, 그래서 이거를 1번식이라고 놓으면 지금 이 경우에는 원관을 부분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르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게 세타 요 수심을 여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단면이라고 하면은 수심은 이만큼이 수심 y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단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요 단면적은요. 자, 색깔을 좀 써볼까요? 요 연두색 부채꼴에서 노란 요 삼각형을 뺀 값이죠. 따라서 부채꼴은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에 360도분의 2세타입니다. 2세타 마이너스 요 노란 삼각형의 면적, 이거는 2분의 d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요 2분의 d 이 사면이죠. 여기에 이제 사인 코사인 세타 하면은 여기는 윗변이고 사인 세타 하면은 요 거리가 되고, 그죠? 알겠죠? 요 밑변의 길이는 요 노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분의 d의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 같은 길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d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높이 기둥은 2분의 d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2분의 d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게 노란 삼각형 면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T는 윤변이니까 요 물과 원관이 만나는 부분 파이 D의 360분의 2세타가 되죠. 그래서 동수반경은 좀 복잡한 식이지만 P분의 A는 4분의 D 1 마이너스 180분의 파이 D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식에다가 이 A와 R을 1번식에다가 이렇게 넣고 풀면은 세타에 관한 식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A, R을 1식에 넣고 풀면 이 세타가 70도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y를 구할 수가 있죠. y는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의 코사인 세타. 여기다 세타는 70도를 넣고 d에다가는 1.4m를 넣고 계산하면은 결국 46.06 cm 값을 얻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제 15.8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암거를 풀었고요. 암거까지 살펴봤고 여기서부터는 정상부등류입니다. 정상부등류는 등류하고 달리 흐름 방향으로 단면과 유속, 유량, 단면과 유속, 수심 이런 흐름 조건들이 계속 바뀌는 흐름이죠. 그래서요. 급변류하고 전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변류는 흐름 변화가 급하게 짧은 거리에서 발생하는 흐름이다. 흐름 변화가 급하게 짧은 거리에서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전변류는 흐름 변화가 완만하게 긴 거리에서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류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변류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징.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흐름이 만들어지는 조건,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M1, M2 뭐 이런 기호들은 뒤에 나오는 전변류의 수면 곡선에 대한 분류 기호들입니다. 이러한 분류들은 크게 보면은 바닥 경사 그리고 상하류의 흐름 조건에 따라서
바닥경사와 상하류의 흐름 조건에 따라서 이런 수면 곡선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NDL, CDL 이런 것들이 있죠. NDL이라고 하는 게 등류 수심입니다. CDL이라고 하는 게 크리티컬, 한계 수심. 이 한계 수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변류의 해석에서 비에너지 곡선이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 급변류니까 앞에서 급변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손실을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수로 에너지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손실을 무시한다면 보통 Z1 위치수도 플러스 압력수두인데 압력수두가 보통 이제 개수로에서는 수심의 형태로 나타.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는 이퀄 Z2 플러스 Y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이제 손실이 있으면 플러스 HL을 넣을 텐데 손실을 무시한다면 여기까지가 개수로의 에너지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수로가 이렇게 경사져 있죠. 경사도를 갖고 그 위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번과 2번 단면에서 이제 적용할 때 요거는 이제 기준면에서부터 위치, 바닥까지의 높이를 지금 Z1이라고 본 거고 Z1, Z2라고 본 거고 수심을 Y1, Y2 위에 2지분의 V제곱만큼의 에너지 수두, 속도 수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만큼이 이제 HL이라고 하는 손실, 에너지 손실인데 지금 이제 급변류니까 급변류에서는 이 무시한다. 대신 급변류의 해석에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서 에너지 수두를 따져보면은 Y1 플러스 2지분의 V제곱이 되겠죠.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바닥면을 기준으로 에너지식을 세우면은 Y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이것이 Y2의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이거를 이러한 형태를 비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럼 비에너지의 정의는 수심 플러스 속도 수도 목적은 급변류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그러니까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A1, V1은 A2, V2가 되므로 이 B에너지 1번식은 Y1 플러스 2G A1의 제곱 분의 Q제곱은 Y2 플러스 2G A2의 제곱분의 Q제곱. 그래서 이 단면적이 수심의 함수라고 본다면 이 식 자체도 B에너지 자체도 수심만의 함수가 됩니다. 이 유량은 일정하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 B에너지는 Y 플러스 2G A인데 A가 이제 요 수심의 함수라는 거죠. 분의 그냥 2G A제곱이라고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2G A제곱분의 Q제곱 이제 B에너지를 수심의 함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2번식이라고 하면. 그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Y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우변의 두 번째 항의 분모가 커지죠. A가 커지면서 두 번째 항이 0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 2는 Y하고 같아져요. 그 Y라고 하는 것은 가로축을 2라고 B에너지로 놓고 세로축을 수심으로 놓으면은 요 가운데 45도선 이 선이 이제 2는 Y가 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B에너지 곡선은 요 파란 선은 지금 방금 그린 45도 파란 선에 접근하게 된다. 반대로 Y가 0에 가까울수록 Y가 0에 가까우면 두 번째 항은 무한대가 되겠죠.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따라서 2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Y가 0에 가까울수록 이 B에너지 곡선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원 포물선의 형태는 결국 보시다시피 빨간 선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점근선을 가지는 형태의 포물선 곡선이다. 그래서 이 곡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특징이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값. 이 값을 우리가 이 미니멈이라고 하죠. 최소 비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비에너지가 Q는 빨간 선을 따라서 Q가 일정한데 일정한 Q에 대해서 최소 비에너지를 갖는 흐름, 이러한 흐름을 한계류라고 합니다. 한계류. 그리고
이 최소 비에너지보다 큰 비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파란 꼭지점 오른쪽에 있는 이 비에너지 값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개의 수심을 갖게 되죠. 두 개의 수심. 즉 에 대하여는 y1과 y2 두 개의 수심이 존재한다. 그 중에 큰 수심이 상류 수심이 되고 작은 수심이 사류 수심이 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상류 수심은 이 한계류에서 만들어지는 한계 수심 YC 한계 수심보다 큰 수심이 상류 수심이 되고 이보다 작은 수심 Y2가 사류 수심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요, 이게 2차 함수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y에 대한 3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3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중에 허수해가 하나 있으니까 허수해는 버리고 남은 2개의 해 중에서 큰 수심이 상류, 작은 수심이 사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대응 수심이 나오는데 아까 y1, y2가 대응 수심이에요. 사실 대응 수심은 이제 이 최소 비에너지보다 큰 비에너지는 2개의 수심을 갖는다. 상류와 사류 2개의 수심을 갖는데 그 2개의 수심을 서로 대응 수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조, 저수지에 달린 수문을 아주 작게 궤도를 했을 적에 수심이 작고 유속이 빠른 흐름이 생긴단 말이죠. 이때 생기는 흐름은 사류가 생겨요. 하지만 수문을 크게 열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는 상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한계류의 특성 몇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비에너지의 정의는 y 플러스 2gA제곱분의 Q제곱. 그런데 한계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비에너지가 최소인 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찾기 위해서는 비에너지를 y로 미분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GA 3제곱분의 Q제곱 dy분의 da가 0이 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분을 하는 이유는 체인 룰 때문이죠. 여러분 공학 수학 시간에 곱하기 dA 이렇게 돼
이 체인 룰을 통해서 이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물론 이 a는 y의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근처에서는요, da는 dy가 돼요. 그렇게 해서 da 자리에 td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ga 3승분의 q제곱 dy분의 tdy 해서 0이 되고 dy와 dy가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한계류의 조건이 되니까 GAC의 세제곱분의 Q제곱 TC는 0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TC분의 AC는 GAC분의 Q제곱 GAC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수리수심 D는 단면적 나누기 수면폭 해서 수리수심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위식은 다시 DC는 GAC의 제곱분의 Q제곱 해서 얘는 결국 G분의 V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는 루트 GDC분의 V 그래서 이게 한계류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직사각형 수로에서는 A제곱분의 Q제곱을 단위폭탄 유량 소문자 Q제곱 나누기 Y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 수로는 이제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선 식에서 이 식을 다시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식은 GYC의 제곱분의 Q제곱은 YC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YC를 합쳐주면 결국 한계 수심을 구하는 식은 Q제곱 나누기 G의 3분의 1제곱이다. 이 식이 직사각형 수로에서 한계 수심을 구하는 식입니다. 한계 수심을 구하는 식이에요. 직사각형 수로에서.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제 15.9 수로에서의 한계 수심
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